올림픽은 우리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이 무대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가의 영광을 드높이고 우리는 그들의 승리에 함께 환호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불이 꺼지고 환호성이 멈춘 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때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져간 올림픽 스타들의 현재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메달의 무게는 영광만큼이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던 그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얼음 위의 요정 김윤미입니다. 1994년 릴 레한메르 동계올림픽에서 불과 13세의 나이로 쇼트트랙 금메달을 목에 건 그녀는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윤미는 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이른 나이에 찾아온 명성과 기대는 어린 소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가노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승승장구하던 그녀였지만 끊임없는 훈련과 부상, 그리고 대중의 시선이 만들어낸 압박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을 앞두고 김윤미는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대표팀 자진 사퇴라는 충격적인 결정이었죠. 왜 하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온갖 추측과 의문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그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김윤미는 미국 유학을 선택했고 그렇게 화려했던 그녀의 이름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흐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또 다른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하면서 문득 김윤미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근황이 궁금해했고 취재진은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랜 수소문 끝에 밝혀진 그녀의 모습은 뜻밖에도 평온했습니다. 지금 김윤미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적한 도시에서 새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금메달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과의 평범한 저녁 식사가 제게는 더 값진 행복이 되었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는 국가의 영광을 위해 얼음판을 누비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만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윤미는 은퇴 후 하고 싶었던 공부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김윤미라는 선수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제 자신을 찾아가는 중이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물속의 여신으로 불렸던 정다래입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그날의 여자 평영 결승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을 텐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전승으로 정다래는 한국 여자 수영에 12년 만에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했습니다. 출발 직후 뒤처졌던 그녀는 마지막 50m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놀라운 막판 스퍼트로 결승선을 통과했죠. 수영장에서 나온 정다래는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고 온 국민은 그녀의 승리에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더욱이 수영 선수답지 않은 청순하고 귀여운 외모로 그녀는 순식간에 수영 여신이라는 별명과 함께 스포츠계를 넘어 연예계에서도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화보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녀는 한 남성 잡지의 표지 모델로 발탁되면서 스포츠 스타를 넘어 대중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수영 선수들이 흔히 겪는 허리 디스크와 고관절 부상이 찾아왔고 정다래는 끊임없는 통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부상 회복을 위한 재활과 훈련의 반복 속에서도 그녀는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몸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결국 팬들의 아쉬움 속에 그녀는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 정다래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수영 교실을 열고 후배 양성에 힘썼습니다. 한때는 유명 방송인의 아들 수영 선생님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따뜻한 지도 방식과 여전한 미모가 주목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그녀의 소식은 미디어에서 사라졌고 대중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다래는 깜짝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녀의 반려자는 무려 18세 연상의 사업가였고 그것도 이혼 경력이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인연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 관심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전처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아이들 양육비는 한 푼도 안 주면서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닌다는 전처의 폭로에 남편 측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대응했고 정달에는 이 모든 상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시 그녀가 임신 초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아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그녀는 결국 모든 SNS 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 정달의 소식은 거의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물살을 가르며 국위를 선양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바다에서 조용히 헤엄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스포트라이트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우리에게 선물했던 감동의 순간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금빛 영광 뒤에 숨겨진 아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용기 있게 선택한 고요함, 그것이 바로 정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한 방울의 눈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울렸던 사격 여왕 강초연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전 국민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본 사격 결승전에서 17세의 소녀 강초연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 섰습니다. 공기소총 종목에서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과 침착함으로 결선 1위로 진출했고 금메달을 목전에 두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마지막 한 발 강초연의 총구에서 나간 총알은 9.7점을 기록했고 그녀는 단 0.2점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총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서 툭 하고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은 단순한 아쉬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금메달이 아니면 실패라고 여겼던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던진 조용한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강초연의 은메달과 눈물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소식을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었고 1등만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심지어 한 유명 가수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사회 비판적인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그녀의 사연은 더욱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며 국민 여동생으로 불린 강초연에게는 팬클럽이 생겼고 당시 인기 절정이던 가수 조성모와의 의남매 설정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쏟아진 관심은 때로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 이후 열린 전국체전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부진으로 결선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이때 놀랍게도 언론은 1위 선수가 아닌 오직 강초연만을 취재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제발 저 좀 놔주세요라는 말로 자신을 둘러싼 무거운 시선의 압박을 토로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강초연은 갤러리아 사격단에 입단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2003년 자그레브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재기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사격이라는 종목이 가진 특성상 심리적 부담은 선수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멘탈 스포츠라고도 불리는 이유죠. 점점 그녀의 성적은 하위권에 머물렀고 대중의 관심 역시 식어갔습니다.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사격 여왕의 이름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져갔고 2015년 그녀는 조용히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며 갤러리아 사격단을 떠났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강초연의 근황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많은 이들의 궁금증 속에 2021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의 소식이 조심스럽게 전해졌습니다. 현재 강초연은 국가정보기관에서 사격교관으로 재직 중이며 여전히 사격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달의 색깔보다 더 값진 것은 끝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놓지 않은 그녀의 의지가 아닐까요? 강초연의 이야기는 실패조차도 하나의 아름다운 기록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승부는 메달이 아닌 삶 속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조용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때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올림픽 스타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찬란한 영광의 순간, 이면에 숨겨진 고독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서 메달의 가치를 넘어선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겪는 은퇴 후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현역 시절의 화려한 조명이 꺼진 후 정체성의 혼란과 공허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림픽과 같은 큰 무대에서 빛났던 선수들은 더욱 그 격차를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미, 정다래, 강초현 3명의 주인공들 역시 이러한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김윤미는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았고, 정다래는 결혼과 임신이라는 인생의 새 장을 열었으며, 강초현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사격 교관이라는 직업을 통해 여전히 사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메달을 따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용기 있게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진 후에도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진짜 승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런 스포츠 스타들을 어떻게 대해왔을까요? 국위 선양의 앞장선 영웅으로 추앙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의 유통기한이 점점 짧아지는 요즘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다음 영웅을 찾아 나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선수들의 은퇴 후 적응과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아직까지 은퇴 선수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인기 종목이나 메달리스트들에게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뿐, 대다수의 선수들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 운동선수의 약 70%가 은퇴 후 진로와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오랜 선수 생활 동안 학업이나 다른 사회적 경험의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른 나이에 스타덤에 올라 학업을 포기하고 운동에만 전념했던 선수들일수록 그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미, 정다래, 강초현 역시 10대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또래들이 경험하는 일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학교 대신 훈련장에서 친구들과의 추억 대신 메달을 위한 고된 노력으로 청춘을 바쳤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 출발을 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겠지만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메달보다 더 값진 승리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미래의 올림픽 영웅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메달 획득을 위한 지원을 넘어 그들의 은퇴 후 삶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경력 전환을 돕는 전문 프로그램과 심리적 지원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은퇴 선수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의 사례들입니다. 호주의 경우 엘리트 선수 경력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선수들에게 교육 기회와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직업 기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들과 연계해 은퇴 선수들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에 선수들은 현역 시절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자신의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최근 들어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은퇴선수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진로 상담과 취업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은퇴 선수들을 위한 특별 전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혜택이 일부 선수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인식 변화입니다. 메달의 세계만 집착하는 성과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선수들의 노력과 도전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강초현의 은메달이 금메달 못지않은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때로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지만 선수들의 삶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잠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다가 이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 번째 도전과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어떨까요? 김윤미, 정다래, 강초현과 같은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포츠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선수 365 프로그램을 통해 올림픽 선수들의 경력 개발과 교육, 복지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윤미, 정달혜, 강초연 이들의 이야기는 메달 너머의 삶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의 영웅으로 사랑받았던 그들이 스포트라이트 밖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승리와 패배, 명예와 좌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화려한 무대 위 영웅의 모습만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까지 함께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올림픽 영웅들이 탄생하고 또 은퇴할 것입니다. 그들이 메달을 따는 순간만큼이나 그 이후의 삶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우리가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김윤미, 정달혜, 강초연의 이야기를 통해 메달의 색깔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셨길 바랍니다. 그들이 보여준 도전과 성장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